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물리학 12주째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상자 안의 입자에 대한 6.4절에서 이 상자 안의 입자라는, 특히 우리가 뭐 전자라든지 이러한 양성자라든지 미세 입자에 대한 운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했다. 방정식 뭐에 대한, 파동함수에 대한, 그래서 파동함수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파동함수를 알모로 해서 입자의 운동을, 입자의 상태나 운동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확률까지도, 입자의 존재 확률까지도 계산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논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n분의요 h바의 제곱에 이 x에 대한 두 번 미분을 뭐를 하고, 파동함수를 하고 더하기 u의 x의 사이의 x가 2의 사이 x가 된다는 게 시간의 독립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ux가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죠, 그죠? 즉 입자가 느끼는 자,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힘에 의해서 온다. 입자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EF와 X의 관계는 이러한 미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다. 미분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뭐냐면은 요것이 주어졌을 적에 UX가 주어졌을 적에요. 주어졌을 때 이 사이 x와 e를 구하는 걸 말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다시 복습을 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푼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분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x에 대한 미분이 두 번 들어가 있어서 푼다는 말은 x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겠다, 그죠? 적분을 해야지 이 기호가 한 개씩 없어지면서 이게 구해지겠다,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 상수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적분 상수죠? 이 공간 좌표에 대한, x에 대한 좌표 x에 대한. 그래서 이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조건을 이용하냐? 경계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계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상자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됐죠? 0에서 L 사이에 이러한 경계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계 조건 어떤 걸 이용했죠? 사이에 x에 제로가 제로, 사이에 x에, 왜냐면은 무한 우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풀었어요? 적분 상수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뭐였죠? 2n분의요 h바의 제곱에 k제곱이었는데 이 k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 L에 L분의 N파이였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L분의 N파이가 된다. 그래서 2mL 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H파이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요. 규격화 조건이라는 것. 자, 경계 조건 and 규격화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뭘 결정해 놨냐.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서 규격화 조건이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사이 x를 제곱을 이게 확률이죠. 존재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다 적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1 되는 조건. 그래서 사이 x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 x가 어떻게 됐죠? 이런 포텐셜이 주어질 적에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N파이 X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경계 조건과 규격화 조건을 이용해서 사이 X와 이 에너지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슈레딩거 관계식을 푼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너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알다 보니까 이 상자 안에 있는 입자를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 요것이 바뀜으로 해서 요것이 어떻게 바뀜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자, 이러한 그럼 이런 것들이 대체 이런 옥구물 포텐셜이 뭘 뜻하는가 나타내 주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CCD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요. CCD 디바이스 D가 디바이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벌써 여기가 차지 카포드 디바이스라는 거죠. 사실 차지 카포드 디바이스는 PN 정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CCD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 같은 경우도 전부 PN 정션으로 되어 있죠. 그것들이 이 모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페이지 257페이지에 페이지 257페이지를 보시면요. PN 정션이 나와 있는데요. CCD 어레이에서 CCD 배열 그러니까 CCD가 굉장히 화소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에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탑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을 보면은요. 전극이 입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베이지가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를 다결점 뭐라 해놨습니까? 규소 에실리콘 게이트라고 적어놨어요. 입자가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게이트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산화규소라는 걸 여기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형 규소가 있죠. N타입의 실리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면은 P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PN 정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웠겠는데 2학년이니까 여기에는 P타입이니까 홀이 많고요. 이게 전공이 많은 거죠. 전공. 여기는 N타입이니까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다. 그래서 책의 옆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오케이 이런 거는 뭐 반도체에서 PN 정션에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깊이에 따라 이건 뭐 마이너스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 깊이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적에요. 이걸 우리가 x로 축으로 두고요. 여기를 ux로 둡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ux가 요 ux예요. 그럴 적에 책에는 vx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종이를
여기다 곱해주면 전자를 곱해주면 U가 되니까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C점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근사적으로 지금 저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교수님 이거 다른데요?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풀기는 엄청나게 수학이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UX를 요 모양 그대로를 집어넣고 풀면은요, 풀리기는 풀려요. 자, 풀린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에 이거와 이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구한다는 말은 이 내부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에너지 상태를 결정한다. 자, 그건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손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U라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복잡해서는 우리는 손으로 못 푼다. 그럼 말로 합니까? 어느 정도 요 모양을 가지고요, 근사화시킨 비슷하게 만든 요것으로 해석을 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요, 트렌드라든지 경향성이라든지 어떤 근사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써놨을 거예요, 책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바이스는 신소재공학이나 전자공학과에서는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이거 태양전지도 이거죠. 그 다음에 LED도 이거잖아요. 다이오드. 이게 N하고 P하고 두 개의 극이 있다.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D-I. 그러니까 LED, 이 D가 다이오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Light Emitting Diode인데 다이오드가 무슨 뜻이냐? 두 개의 극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N과 P의 두 개의 극이 있는. 그래서 태양전지는 여기서 태양이 들어가서 전자와 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태양전지고요. 그 다음 여기 PN정신에다가요, 여기에 전자와 호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즉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에서 빛을 나오게 만드는 게 LED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 원리를 충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양자적인 해석도 필요할 수가 있다. 양자적인 해석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지, 이게 의미가 없고 필요하지 않은데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자, 즉 이 디바이스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나 상태를 설명하려면은 양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자적인 해석이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런 의미를 256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CCD 그거로 카메라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CCD 어레이가 쫙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500만 회소, 1000만 화소 하는 그게 이 CCD 픽셀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에 500만 화소다가 하면 500만 화소라는 것이 그 면적 안에 500만 개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분해능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찍은 게 260페이지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6.4절이 상자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한 높이나 깊이의 상자를 뜻습니다. 즉 이거의 포텐셜의 값이 무한대였죠. 근데 이게 조금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거로 봐도 이거 무한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유한 사각우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한 2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 한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잘 해드렸는데요. 이건 어쨌든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다가요. 이거는 어쨌든 써야 돼요. 어떤 형태든.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요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6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유한이라는 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 사각. 금방도 보셨지만 사실 사각형 아니었죠?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거 손으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푸는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과정들을 익혀놓기 위해서 굉장히 포텐셜이 U가요. U가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간단한 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다음에 나오는 진동자가 나올 겁니다. 양자 진동자가 나올 건데요. 그거는 아마 대충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손 못 풀어요. 손으로 못 풉니다. 손으로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텐셜 제일 간단한 게 또 수소 원자 있죠? 어떻습니까? R분의 마이너스 K2의 제곱 이런 건데 이걸 집어넣고 풀어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이 R이 어떻게 되죠? 복잡하죠 이제 3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루트 그죠? 이 R은 3차원이죠 그죠? 이거의 2분의 1승이에요. R이. 그래서 사실은 핵의 중심으로 해서 전자를 막 돌고 있잖아요. 3차원에서. 이 3차원 확장해야 되고요. 엄청 복잡합니다. 손으로 못 풀어요. 사실 손으로 푸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헤르미스라는 어떤 그러한 수학자들, 라게르라든지 이라는 수학자들이 이걸 풀었어요. 우리 잘 못 풀어요. 그런데 문제 없다.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은요. 계산하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요즘 계산기가 얼마나 발달이 됐으면. 뭐 이런 것들은 넣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답이. 자, 그럴 적에 유한사각 우물을 한번 보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높이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렸던 거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그죠? 왜? 파이나이트하고 이제는요. 이 곡선만 있지 이게 직선일 뿐이지. 그래서 1영역에 이렇게 돼 있고요. 2영역이 여기고요. 3영역인데 지금 폭이 0에서 L 사이고요. 이 우물의 깊이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X축으로 잡고요. 요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U라고 합니까? U라고 적어놨네요. U. 이 포텐셜의 이렇게 돼 있다. U. 그래서 지금 입자가요. 여기서 0에서 L 사이에 속박되어 있을 적에 0에서 L 사이에 속박되어 있을 적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에너지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체 에너지가요. 그럼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 입자라면요. U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U 포텐셜 에너지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되죠. K가 돼요. 그래서 E 더하기 U K 더하기 U가 항상 토탈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잘 보십시다. 요 제로와 L 사이에만 E가 U보다 크고요. 그죠? 이 파란색이 검은색 위에 있잖아요. 근데 0보다 작다든지 X가 아니면 X가 L보다 큰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U가 지금 E보다 커요.
u가 2보다 크다고요. 맞죠? 지금 u는 여기 있고요. e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u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은 u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돼야 되죠? u가 만약에 if u가 2보다 크면은 k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k 마이너스 될 수 없죠? 왜 될 수가 없죠? 여러분 2n분의 p제곱이잖아요. 질량이 마이너스 될 수가 없고요. p제곱은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자의 운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운동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운동 에너지를 마이너스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입자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발견할 확률은 0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래 되지만 발견될 확률은 0이다 아니다? 0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높이가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전에 했던 무한히 깊은 이러한 경우에는 무한히 이런 데는요 여기서 각각 이전 경계에서도 사이가 제로라고 했죠. 그 아까 경계 조건이라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요 입자가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침투는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나오게 돼가지고 발견될 어떤 존재할 확률이 아주 작지만 0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26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고전역학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고전역학에서는 u가 2보다 큰 영역에서는 k가 1이 되기 때문에 입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 안 한다.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존재 못한다. 어디서요? 고전에서는 고전에서는 존재 못해요. 존재 못합니다. 존재 못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된다. 됩니다. 고전적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떻느냐면요 여러분 아주 에너지가 높은 입자를 벽에 쏘면은요 100만 개를 쏘면은 이 벽을 뚫고 한 서너 개는 벽 뒤쪽에서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고전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죠.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더 진보되고 발전된 학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적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발견될 확률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이거의 제곱이 0이 되는 거 보면 되는데 이거의 제곱이 발견될 확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알잖아요. 어느 영역에서요? 이 영역에서 한번 구해보면 알겠네요. 물론 이 영역에서도 구할 겁니다. 그럴 적에요 우리가 261페이지 중간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영역에서 1, 3 영역에서 여러분 1, 3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u가 되죠? 고쳐볼게요. 자, 풀어보면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여줄 겁니다. 잘 보십시다. 그러면요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x가 0보다 작고요 1 영역 x가 l보다 큰 인 1과 2 영역에서 우리가 요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2n분의 2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UX가 어떻게 되죠? U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 U라고 되어 있네요. U. 요 높이가 지금 U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2의 X의 제곱에 D 제곱에 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UX 대신에 U 넣어주면 되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요거만 바꿔줬습니다. 왜? UX가 U라서. 어디서? 이 영역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 밑에 보면요. 바로 써볼게요. X가 0과 L 사이에서는 인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이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0이죠? 0 되잖아요, 이게 0.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기 2라는 걸 붙여놓을게요. X 이것이 그냥 2에 사이에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0이 있는데 0 왜요? U가 0이죠. 요 2영역에서 UX가 0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열로 이거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상수예요, 상수. 왜?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그래서 일로 넘겨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n분의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요거하고 요건 다른 사인입니다. 이건 왜냐면 1300년.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 빼기에 U의 sin X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에너지가 만약에 이 파란색과 같이 이렇다면은요, 물론 전체 에너지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여기 다 입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E가 U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이게 0보다 작겠죠? 맞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U가 E보다 큰 경우를 말하거든요. 아니면 E가 U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것을 자 이거를 고치는데요.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걸 고치는데 잘 보십시오. 요것을 다 열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dx의 제곱에 d제곱에 sin x가 하고요. 이 꼴을 마이너스에다가요 h바의 제곱분의 2m에다가요 요거 넘어갔고요. e 마이너스 u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써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요것이 잘 보십시다. 이것을 마이너스를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주면서 h바의 제곱분해요. 2m은 그대로 있고요. u-2라고 합시다. u-2의 sin x. 이런데 요거를 지금 책에 뭐라고 하냐면 알파 제곱이라고 써요. u-2죠? 이것을 알파 제곱의 sin x. 왜 알파 제곱이라 했을까? 그거는 심플합니다. 그냥 두 번 미분해줘서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뭐 i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알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두 번 미분하면은 알파 제곱이 나올 거다. 알파가 뭔가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 제곱이 어떻게 되죠? h바 제곱분의
2m의 u-2다. u는 벌써 문제 주어진 거고요. 이거만 알면 된다, 그죠? e만 알면 요 알파 아는 거네요. 거꾸로 알파만 알면 e를 아는 거죠? 알파만 알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면은 여러분 사인 x는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상수에다가 e의 알파 x 이렇게 두면 안 될까요? 왜요? 한 번 미분하면은 알파 2알파 x 나오고요. 두 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양변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때 2알파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6-20식에 보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겠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에도 또 되니까.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사이 x가 6-20식이 구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 A에 자꾸 상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 그죠? A에 잘 보세요. 아까 E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x가 다 되는데 E에 알파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 x도 B에다가요 E에 마이너스 알파 x가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래 되는데요. 이래 돼야 되고요. x가 l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우선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무한대로 간다고 할 적에요.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알파가 0보다 지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 돼버리죠. 근데 이거의 제곱의 합이 1 돼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무한대 같은 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 요 영역에서 요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x가 제로보다 작다는 말은 무한대로 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거 제로 돼요.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가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이게 6-20식입니다. 6-20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충분히 잘 따라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넘어가서 이 영역에서는요. 이 영역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게 제로였죠, 그죠? 우리가 이 영역을 한번 보면은 이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요 x가 요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저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깊이를 우리가 투가 깊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x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델타라고 표시하는데 알파분의 1이 되면은 x에 대해서 알파분의 1이 되면은요 요것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되는 그 깊이를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그래요. 투가 깊이는. 그래서 당연히 알파가 아까 전에 요래됐으니까요. 역수를 취하니까 루트 2m의 u-2분의 h바가 되겠죠, 그죠? 이거에 루트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6-21식이라 그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이 델타를 우리가 투가 깊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잘 보십시다. 요거는 어떻게 주어진다면 여기 그린다면은요. 뭐 뭔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의 마이너스 제일 높은 값의 2-1로 되는 그 깊이를 우리가 이게 델타라고 합니다. 요 깊이의 길이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투가 깊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6-21식에 나와 있고 그림들이 262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거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유황 깊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양자진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